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혹시 벌써 받아보셨습니까? 숫자 보고 잠깐 말문 막히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올여름 더위가 보통이 아니라는 말은 다들 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에어컨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는 더워서가 아니에요. 요금이 무서워서죠. 리모컨을 손에 쥐고도 한참을 들었다 놨다 하신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전기요금 고지서에 내 이름 석자가 적혀있는 집이라면 전부 해당됩니다. 지금 아이고 나는 수급자도 아닌데 무슨 하시면서 손가락으로 다음 영상 넘기려던 분, 거기 잠깐만요. 그렇게 넘기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흘리고 계십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전력이 지난달 29일에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올해 7월과 8월 평일 저녁 5시부터 8시 사이에 전기를 아낀 만큼은 1kW시당 500원, 그동안 최대가 120원이었어요.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그냥 앉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해요. 신청 안 하신 분은 똑같이 더위 속에서 땀 흘려가며 아껴도 120원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30kW시 아꼈다고 쳐볼까요? 신청한 집은 15,000원, 신청 안 한 집은 3,600원. 같은 무더위를 똑같이 참고 견뎠는데 손에 주는 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이 저녁 시간대 혜택 7월하고 8월 딱 2달입니다. 오늘이 7월 중순이에요. 8월 넘어가면 그냥 끝입니다. 내년을 기약하셔야 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조건만 맞으면 받는 연간 7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매달이 아니라 한 번에요. 그런데 이 돈은 신청 마감일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날이 지나면 한 푼도 안 남기고 통째로 사라집니다. 아무도 전화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안 찾아가면 그냥 없던 일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가 여기 해당되는데 몰라서 못 받고 계신다면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화 한 통, 클릭 몇 번이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버정보 라디오 시작합니다. 이 500원 이야기부터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정식 이름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캐시백이라고 하니까 무슨 카드사 이벤트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 한전이 정식으로 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용 전기를 쓰는 가구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소득도, 재산도, 나이도 안 봅니다. 아파트에 사셔도 되고 빌라에 사셔도 되고 단독주택에 사셔도 됩니다. 우리 집이 참여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잠시 뒤에 알려드릴 한전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 한 통 해보시면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그럼 얼마나 아껴야 돈을 주느냐, 이게 올해 확 바뀐 부분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개편 내용을 보면요. 이 제도는 직전 2년 동안 같은 달에 우리 집이 평균적으로 쓴 전기량하고 이번 달 쓴 전기량을 비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7월 전기 사용량을 재작년 7월하고 작년 7월의 평균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여름은 여름끼리, 겨울은 겨울끼리 비교해야 공평하니까요. 7월 사용량을 3월 사용량하고 비교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름엔 누구나 에어컨을 켜니까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우리 집보다 덜 썼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옆집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3% 이상을 줄여야만 돈을 줬습니다. 3%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300kWh를 쓰는 집이면 9kWh를 줄여야 한다는 뜻인데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에 작년보다 전기를 덜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은 해놓고도 결국 한 푼도 못 받았다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이 기준이 1%로 내려갔습니다. 3%에서 1%, 문턱이 3분의 1로 낮아진 겁니다. 300kWh 쓰는 집이면 3kWh만 줄여도 되는 거예요. 3kWh가 어느 정도냐면요. 안 쓰는 방 조명 몇 개 끄고 대기전력 차단하는 멀티템 몇 개 꽂아두면 나오는 수준입니다. 지급 단가도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발표에 따르면 1kWh당 20원에서 30원씩 올려서 최대 120원까지 지급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절감률이 몇 %일 때 정확히 몇 원을 주는지 구간별 단가표는 아직 한전이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불확실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전 고객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종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제가 여기서 몇 퍼센트면 몇 원이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니까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최소 1%, 최대 120원. 이건 한전이 공식 발표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알짜. 저녁 시간대 500원.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국전력이 올여름 시범 운영으로 새로 만든 게 있어요. 저녁 시간대 추가 캐시백입니다. 7월과 8월, 평일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쓴 전기를 재작년과 작년의 같은 시간대 평균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덜 썼으면 그 줄인 양에 대해서 1kW 시당 500원을 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본 캐시백이 최대 120원이었죠. 그런데 이건 500원입니다. 4배가 넘습니다. 왜 하필 저녁 5시부터 8시냐고요? 이 시간이 전국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고 에어컨 켜고 밥하고 TV 켜고 전력망의 부하가 제일 크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이 시간만 좀 아껴주시면 4배로 쳐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2개 붙습니다. 이걸 꼭 들으셔야 해요. 첫째, 원격 검침이 드는 집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AMI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전이 우리 집 전기를 시간대별로 쪼개서 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식 계량기는 한 달에 몇 킬로와트씩 썼는지 총량만 나오지 저녁 5시에서 8시 사이에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이 드는지 안 드는지 이것도 한전에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해 주십니다. 둘째,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 기본 캐시백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 저녁 시간대 500원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따로 신청을 받습니다. 한전이 공식 발표문에 별도 신청을 받아 시행한다고 분명히 명시해 놨습니다. 예전에 에너지 캐시백 신청해 두셨던 분 계신가요? 혹시 이미 신청했으니까 저녁 시간대 500원도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전이 올가을에 또 하나를 시범 운영합니다. 스마트 가전 캐시백입니다. 9월과 10월, 주말과 공휴일 낮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이 시간에 삼성 스마트싱스 앱이나 LG 싱큐 앱에 등록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돌리시면 그 시간에 쓴 전기량에 대해 1kW 시당 100원을 줍니다. 왜 하필 주말 낮이냐면요. 요즘 태양광 발전이 많이 늘어서 화창한 낮에는 전기가 오히려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그 시간에 빨래 돌리시면 돈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스마트 가전 캐시백은 신청 일정이 아직 별도로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한전이 추후에 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힌 상태예요. 9월이 다가오면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신청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한전이 공식으로 안내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이 되시는 분은 슬기로운 전기생활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esp.capco.co.kr이에요. 이게 한전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에너지 절약 제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곳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주소 외우지 마시고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한전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23번, 지역번호 안 눌러도 됩니다. 이 번호 하나만 기억하세요. 좋은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매달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신청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우리 집이 이번 달에 얼마나 아꼈는지 한전이 알아서 재고, 알아서 계산해서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그만큼 빼줍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달 전기요금이 그만큼 깎여서 나옵니다. 이 점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대 500원 혜택이 7월과 8월, 딱 2달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이 7월 중순입니다. 지금 신청하셔야 남은 기간이라도 챙기실 수 있어요. 8월 넘어가면 이 혜택은 끝납니다. 폭염 한복판인 지금이 아낄 게 제일 많은 달인데 이 달을 통째로 흘려보내시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간단히 감을 잡아보시라고 개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한 달에 500kWh를 쓰는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집이 작년 이맘때보다 10%, 그러니까 50kWh를 줄였어요. 1kW시당 120원으로 계산하면
6,000원입니다. 다음 달 고지서에서 6,000원이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에게 6,000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녁 시간대 500원이 붙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건 신청 한번 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몇 달 쌓이면 무시 못할 돈이 됩니다. 혹시 저녁 시간대 500원 캐시백 별도 신청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 1, 2, 3번 눌러서 물어보시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남는 장사예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절간분에 500원. 기본의 4배가 넘는 파격적인 혜택인데 왜 이걸 자동으로 안 해주고 굳이 따로 신청하게 만들었을까? 정보를 잘 찾는 사람만 챙겨가는 구조라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1, 2, 3번. 검색창에 한전 에너지 캐시백.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기요금 내는 집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보다 보면 반드시 헷갈리는 게 하나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라던 그 바우처랑 같은 거냐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헷갈려서 하나만 챙기고 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까지 더하면 사실 챙길 수 있는 게 하나가 아니라 셋이거든요. 이 셋이 어떻게 다르고 어디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이름부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캐시백.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전력이 운영하고요. 두 번째, 에너지 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그겁니다. 세 번째, 전기요금 복지 할인. 이것도 한국전력이 하는데 캐시백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이 셋이 뭐가 다르냐?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누가 받느냐? 여기서 갈립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없습니다. 전기 쓰는 집이면 다 됩니다. 소득도 안 보고 나이도 안 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2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기준으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해요. 이 2개를 다 통과해야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건 조금 뒤에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그 중간쯤 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를 보면 대상이 꽤 넓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성유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여기까지는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5명 이상인 대가족, 태어난 지 3년이 안 된 아기가 있는 출산가구, 심지어 산소 발생기나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 장치를 집에서 쓰는 가구도 대상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우리 집 아들네가 애가 셋인데? 하신 분 계시죠? 네, 그 집도 됩니다. 둘째, 얼마나 깎아주느냐? 이 복지 할인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기에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1급에서 3급 상위자, 독립유공자, 이분들은 매달 16,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여름철에는 이게 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다 16,000원이 아니에요. 1급에서 3급 상위자에 한해서입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는 금액 구간이 다릅니다. 이건 본인 등급에 따라 달라지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매달 1만 원 한도, 여름철에는 12,000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매달 8,000원 한도, 여름철에는 1만 원입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그냥 소득이 좀 적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상위 확인서를 발급받으셨거나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 3명 이상, 가구원 5명 이상, 출산 가구, 이분들은 정액이 아니라 전기요금의 30%를 깎아줍니다. 다만 월 16,000원까지가 한도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항목들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집은 수급자이면서 애도 셋인데 그럼 2개 다 받는 건가? 결론은 아니요입니다. 한전의 복지 할인은 한 가구에 하나만 적용됩니다. 여러 자격에 동시에 해당되더라도 가장 유리한 한 가지로만 깎아줍니다. 이걸 모르고 2개 합치면 3만 원 넘겠네 하고 계산하시면 나중에 실망하십니다. 대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한전이 알아서 골라줍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면 112-3번에 전화하셔서 우리 집은 어느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름철에 월 최대 2만 원이면 1년으로 치면 최대 24만 원까지도 됩니다. 물론 이건 한도액 기준이라 실제 전기요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깎이지만요. 그래도 신청서 한 장 안 써서 이 돈을 흘려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름철이 정확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6월부터라는 안내도 있고 7월부터라는 안내도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는데 그럼 알아서 깎아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도 한전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안 깎입니다. 그냥 정가 다 내시는 겁니다. 혹시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 알고 계셨나요? 지금 고지서 한번 꺼내보세요.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123번에 고객번호 말씀하시고 우리 집 복지 할인 들어가고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제일 궁금하실 부분일 겁니다. 성격만 넣고 보면 셋이 다 다릅니다. 복지 할인은 자격이 되면 매달 깎아주는 것이고 캐시백은 아낀 만큼 보상해주는 것이고 바우처는 아예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나머지 둘은 한국전력이에요. 다만 어디까지 겹쳐서 받을 수 있는지는 세대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제가 여기서 무조건 다 됩니다 하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이겁니다. 하나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게 제일 손해입니다. 어차피 확인은 전화 한 통이거든요. 그리고 신청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인터넷에 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 또는 한전 123번으로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한전온, 행정복지센터, 한전사업소, 한전 123번 전화로도 신청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세요. 상담 전화는 1600-3190입니다. 전화번호 2개만 적어두세요. 한전은 123, 바우처는 1600-3190. 이 2개면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전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금액을 보면 캐시백은 잘해야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복지 할인은 여름철 최대 2만 원이었죠. 그런데 아직 제일 큰 돈이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이용권으로 뭘 살 수 있느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이 6가지입니다. 여름엔 에어컨 돌리는 전기요금에 쓰고 겨울엔 보일러 돌리는 기름값이나 가스비에 쓰는 거예요.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2개예요. 이 중에 하나만 맞으면 안 됩니다. 둘 다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첫 번째 관문은 통과입니다. 나는 생계급여는 안 받고 의료급여만 받는데 하시는 분도 됩니다. 넷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두 번째 관문, 세대원 특성기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집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어도 되고 같이 사는 가족이어도 됩니다. 첫째, 노인. 한국에너지공단 기준으로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이에요. 1962년 1월생이면 아쉽게도 올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둘째,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7세 이하 취약전 아동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이어야 한다는 게 조건이에요. 셋째,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넷째, 임산부.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하신 지 6개월이 안 된 분입니다. 다섯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이건 아무 질환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에 해당하셔야 해요.
본인이 여기 들어가는지 헷갈리시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확인해 줍니다. 여섯째,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입니다. 일곱째, 소년 소녀 가정. 가정 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여덟째, 다자녀 세대. 여기 조건을 정확히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원문을 보면 세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함께 있어야 하고 그분의 19세 미만 자녀가 우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둘을 데리고 사시는 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녀가 둘이니까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부모가 같은 세대에 없으면 다자녀 세대로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 복지 할인에서는 자녀 3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너지 바우처는 2명입니다. 제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조건이 다 맞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고에 따르면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온 식구가 시설에 들어가 계신 경우예요. 시설에서 이미 냉난방이 제공되니까요. 다만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부모님만 시설에 계시고 다른 가족이 집에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상황이 제각각이라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얼마를 받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6년 지원 금액입니다. 잘 들으세요.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입니다. 이거 매달 주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에요. 이걸 매달 받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집에 노인이 2분 계시다고 2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취약계층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등본에 올라간 식구가 몇 명이냐로 계산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신가요? 지금 등본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시고 연세가 여기 해당되신다면 이미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 제도가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름 겨울 칸막이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 쓸 돈, 겨울에 쓸 돈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여름 것을 아껴도 겨울로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안 켰는데 그 돈이 그냥 날아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올해부터는 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으시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라는 걸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걸 안 하시면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름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여름엔 선풍기로 버티고 겨울 난방비가 더 무섭다는 분들은 신청하실 때 이 말씀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두 번째, 사전 예외 지급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시원이나 쪽방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곳은 월세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바우처를 받아도 쓸 데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든 고지서가 안 나오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올해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바우처를 받고도 쓰지 못한 분들에게 지원금 일부를 따로 드리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 제도는 대상과 절차, 금액이 아직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실 것 같으면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세 번째, 연탄 전환 에너지 바우처가 새로 생겼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쓰시다가 다른 난방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도 세부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현금으로 나온다고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쓰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하나, 요금 차감 방식, 가상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고지서가 나올 때 자동으로 그만큼 빠지고 나옵니다.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둘,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입니다. 이걸로 등유나 LPG, 연탄을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로는 지역난방 결제가 안 됩니다. 아파트에서 지역난방 쓰시는 분들은 요금 차감 방식을 고르셔야 해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하시겠어요? 도시가스나 전기, 지역난방으로 난방하시면 요금 차감이 맞고 기름 보일러나 연탄을 쓰시면 국민행복카드가 맞습니다. 이건 신청하실 때 고르시게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우처 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요. 안 깎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공식적으로 명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받으셔도 기존에 받던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마음 놓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주민센터까지 가시기 힘든 분들 꼭 들어주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도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만 받으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동의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는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집 해당되네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건을 다 갖추고도 수십만 원을 그냥 날려버리는 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아찔했던 함정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오늘 들으신 70만 원 그냥 종이 조각 됩니다. 첫 번째 함정, 12월 31일이 지나면 끝입니다. 가장 뼈아프고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공고 기준이에요. 이 날짜를 넘기면 그해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4인 이상 세대면 70만 1,300원이, 1인 세대면 29만 5,200원이 그대로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공단에서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고를 보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드리기도 하고 지자체와 협업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 위기 세대를 찾아내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그물망에 우리 부모님이 걸릴 거라고 믿고만 계실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가장 확실한 건 내가 먼저 신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 식구가 늘었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혼자 사시던 69 어르신이 계십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계셨고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해서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봄, 딸이 손주 둘을 데리고 들어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등본상 식구가 넷이 된 거죠. 어르신은 이미 신청했는데 알아서 되겠지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식구가 넷이면 기준 금액이 70만 1,300원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셨으니 시스템에는 여전히 1인 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29만 5,20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차액이 얼마입니까? 40만 6,100원. 40만 원이 넘습니다. 세대원이 늘었으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세대원 증가 신고는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다만 신고한 시점부터 조정되는지 아니면 연간 총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지는 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세 번째 함정, 세대원이 줄었을 때는 기간이 짧습니다. 이건 알고만 계셔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를 보면 세대원이 늘어난 경우의 변경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넉넉합니다. 그런데 세대원이 줄어든 경우는 2026년 6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이 7월 중순이니 이 기간은 지나갔습니다. 혹시 올해 식구가 줄었는데 아직 아무 조치도 안 하셨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은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번째 함정, 여름에 다 써버렸습니다. 74뜨신 할머니가 혼자 사신다고 해봅시다. 생계급여 받으시고 단독주택에 사세요. 바우처 29만 5,200원. 신청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라는 게 있는 줄 모르셨어요? 7, 8, 9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바우처에서 자동으로 착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한파가 닥쳤는데 잔액이 별로 안 남았어요. 이 할머니 결국 보일러를 아껴 떼십니다.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쓰려면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한마디,
하절기요금 미차감 신청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5번째 함정. 연탄 쿠폰과 겹칠 수 있습니다. 이건 금액 차이가 가장 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공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3가지를 받으시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 쿠폰. 셋, 연탄 전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괄호 안에 금액만 나옵니다. 그 괄호 금액이 얼마냐면 1인 세대 47,000원, 2인 세대 58,800원, 3인 세대 75,8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입니다. 4인 이상 세대를 볼까요? 원래 70만 1,300원인데 10만 2천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약 60만 원입니다. 물론 연탄으로만 난방하시는 분들은 연탄 쿠폰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 우리 집에 맞는지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받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행인 부분인데요. 공고를 보면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이미 쓰신 분이 겨울에 연탄 쿠폰 같은 걸 신청하고 싶으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먼저 중지하고 다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6번째 함정, 이사가고 그대로 뒀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바우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를 보면 주소를 포함한 정보 변경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7년 5월 31일 사이에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사를 가셨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을 알리셔야 합니다. 정보가 바뀌지 않은 채로 있으면 바우처가 제대로 붙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전기요금 복지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후에도 할인이 계속 적용되는지 한전 123번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이사하셨으면 전화 2통 꼭 기억하세요. 7번째 함정, 캐시백은 시간 싸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녁 시간대 500원 캐시백은 7월과 8월 딱 2달입니다. 한전이 시범 운영으로 이 기간만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내용이에요. 오늘이 7월 중순입니다. 남은 기간이 1달 반 남짓이라는 뜻입니다. 미루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8번째 함정. 이건 손해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홈페이지에 에너지 바우처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공지로 올려놨습니다. 공단이 직접 경고할 정도면 실제로 피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문자 링크 눌러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계좌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현금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런 문자 오면 누르지 마시고 바로 지우세요. 궁금하시면 1600-3190번으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세대원 감소 신고 기간이 6월 26일까지였다는 것. 오늘 처음 아셨다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도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금액도 정해져 있고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받아야 할 분들 손에는 이 정보가 잘 안 닿는다는 겁니다. 뭘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어느 날짜까지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 챙겨갑니다. 이런 구조라면 우리가 먼저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꼭 전화 한 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는 건 공짜입니다. 안 물어보면 수십만 원이 그냥 지나가고요.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아낀 전기는 1kW시당 500원. 그런데 이걸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120원까지밖에 못 받는다고요. 30kWh를 아끼면 한쪽은 15,000원, 다른 쪽은 3,600원. 같은 여름을 똑같이 견디고도 손에 쥐는 게 이만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훨씬 큰 돈이 있었죠. 4인 이상 세대 기준 70만 1,300원.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날짜 2개만 다시 새겨두세요. 저녁 시간대 캐시백은 7월과 8월 2달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2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오늘 정확히 뭘 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먼저 전기요금 고지서를 꺼내세요. 그 종이 한 장에 오늘 필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1, 2, 3번을 누르세요. 한전 고객센터입니다. 전화하셔서 이렇게만 물어보세요.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녁 시간대 추가 캐시백도 신청되나요? 우리 집이 시간대별로 계량이 되는 집인가요? 우리 집에 전기요금 복지 할인이 적용되고 있나요? 이 세 마디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담원이 다 알려줍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은 꼭 하셔야 합니다. 저녁 시간대 500원은 원격 검침이 되는 집만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집 계량기가 시간대별로 잴 수 있는 물건인지는 한 점만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 줍니다. 인터넷이 되시는 분은 검색창에 한전 에너지 캐시백이라고만 치셔도 바로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600-3190번 에너지 바우처 상담센터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제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셔도 됩니다. 가실 때 이 말씀만은 꼭 하세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도 하겠습니다.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쓰고 싶으시면 이 한마디가 수십만 원을 지킵니다. 요금 차감이 편하실지 국민행복카드가 편하실지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창구에서 훨씬 빠릅니다. 전기나 도시가스로 난방하시면 요금 차감, 기름보일러나 연탄을 쓰시면 국민행복카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한 분들은 이 영상을 못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잘 안 보시는 어르신, 주민센터 가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제도의 주인공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만 받으면 직권으로 신청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대신 해드려도 됩니다. 며느리가, 사위가, 형제가 해드려도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전화 한 통만 드려보세요. 엄마, 등본에 식구 몇 명이야? 다들 몇 년생이야? 이 한마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한 통이 부모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영상을 형제분들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온 가족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처 다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요금 말고도 우리가 매달 내는 게 또 있죠. 도시가스 요금, TV 수신료, 통신비. 여기에도 감면제도가 따로따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건 따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를 계속 찾아서 알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이미 신청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처음 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게 제일 헷갈리셨는지 남겨주시면 그 부분만 따로 모아서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름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 말고 받을 수 있는 걸 챙겨서 여유 있게 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전부입니다. 한전은 123번, 바우처는 1600-3190번.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최버전부 라디오였습니다.